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하고 날씨를 통제하며 멸종된 생물을 되살리는 세상. 이건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단 100년 안에 실제로 벌어질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찬란한 미래로 가는 길에는 도시가 물에 잠기고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지는 비극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격변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금부터 10년 단위로 미래를 여행하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에서 2035년) 사이 우주 탐사에서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스페이스X가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처음엔 무인 시험 비행으로 시작하지만 곧 인류가 다시 달 표면을 밟게 되죠. 화성 여행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것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우리는 치명적인 암과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는데, 코로나19 백신에 쓰였던 mRNA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수술로 암을 제거한 후 이 백신을 맞으면 몸속에서 T세포가 생성돼서 새로 생기는 암세포를 찾아내 제거해버리거든요. 이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한편으로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1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 방콕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겁니다. 이 도시의 부드러운 땅이 매년 10cm씩 가라앉고 있는데 지하수를 퍼올리면서 지반이 내려앉는 거죠.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30년까지 도시의 96%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차오프라야 강 입구에 방벽을 세워봐도 홍수를 영원히 막을 순 없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는 점점 물속으로 사라져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겁니다. 침수되지 않은 도시에서는 도로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마침내 약속을 지키고 도로를 장악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마도 구독료를 내야 할 거라는 점이죠. 한 달에 추가로 $10 정도 내고 자동차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직접 운전하는 건 취미 활동쯤으로 여겨질 겁니다. 연 날리기처럼 말이에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때는 직접 운전했단다 라고 말하면 신기해하겠죠. 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앞으로 100년 안에 모든 돈이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이 공룡만큼이나 고리타분한 존재가 되고 모든 거래 내역이 추적 가능한 세상이 오는 거죠. 이런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이끌 겁니다. 문제는 비트코인 채굴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미 한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으로 100% 재생 에너지만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들은 탄소 배출 보고서를 업계 최초로 공개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기술 발전을 이루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2035년에서 2044년으로 넘어가면 우주 탐사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가 마침내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탄화수소 바다를 탐험하게 되거든요. 잠수함을 우주로 보내서 다른 위성에 착륙시키고 그곳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타이탄을 연구하면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될 겁니다. 타이탄에는 내부에 액체 물 바다가 있는데, 거기엔 외계 생명체나 인간 생명의 기본 요소들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탄소와 질소 화합물이 풍부한 모래 언덕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드디어 인류가 화성에 착륙한다는 겁니다. 2040년 즈음이면 이 임무의 수많은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충분히 이해하게 될 텐데요. 화성까지 가는 동안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화성 대기에서 산소를 만드는 방법, 신선한 음식과 물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모두 해결됩니다. 압력이 유지되고 방사선을 막아주는 거주지를 건설해서 붉은 행성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류는 마침내 2개의 행성에 사는 종이 됩니다.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기술이 발전하는 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2035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갑니다.
여우 원숭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호주의 귀여운 코알라들도 사라져가죠. 미국에선 극심한 폭염이 일상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초강력 허리케인 바람이 기존 허리케인 등급 체계를 무너뜨리고 재정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초속 125km가 넘는 바람을 동반한 카테고리 6 허리케인이 2013년 이후 5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20년 후엔 멕시코만 연안 도시들을 너무 자주 강타해서 사람들이 해안 도시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휴스턴, 갤버스턴, 배턴루지에 작별을 고하는 거죠. 날씨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 구성도 크게 바뀌는데요. 2044년 즈음이면 미국에서 백인이 소수 인종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사회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수거든요. 다양성은 이미 미국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2045년에서 2054년 사이엔 기후 뉴스가 더욱 악화됩니다. 이 10년 동안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높아지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1조 종의 생물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많은 종들이 6번째 대멸종의 희생양이 됩니다. 현재 종의 40%에서 50%가 멸종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아프리카 숲코끼리, 아무르 표범, 양쯔강 민물 돌고래가 포함됩니다. 이들의 개체수는 이미 오늘날에도 줄어들고 있어서 기후온난화, 밀렵, 산림 손실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런 동물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보다 10배 높은 염분 함량을 가진 독특한 자연현상인 사해도 위험에 처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짠 물은 극심한 열기 때문에 천천히 증발하고 있는데 현재 사해의 수위는 매년 1.2m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10년 동안 우리는 결국 사해에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자연의 경이로움이 우리 세대에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파괴적인 영향과 함께 혁신에 대한 압력도 커집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핵융합 발전을 상업화하는 코드를 마침내 해독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수소 원자를 충돌시켜 헬륨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식이죠. 오늘날엔 이걸 저렴하게 할 방법을 모르지만 20년 후면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낼 겁니다. 이게 바로 탄소 배출 종말의 시작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을 지구에서 재현하는 거니까요. 수십 년 전 우리가 대기 중으로 보낸 다른 것도 마침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1999년 우크라이나가 코스믹 콜1이라는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는데 2051년에 이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52광년 떨어진 노란색 중거성 HD 197770인데요. 어쩌면 외계인들이 그들의 아이폰 6751로 우리에게 답장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보낸 우주의 편지에 답장이 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가면 2058년에 비틀즈의 음악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지금은 그들의 음악을 재생하면 저작권 위반이지만 50년 후엔 아니죠. 이 시기에 우리는 화성에 연구 기지를 세웁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100만 명 규모의 식민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화성의 미래를 시작하는 거죠. 화성에서 태어난 첫 아기가 이 시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구로 돌아와서 우리는 마침내 비에 젖지 않는 우산을 갖게 됩니다. 처음엔 별로 흥미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나노 기술의 대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나노 구조를 직물에 통합시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우산에는 연꽃 효과라고 불리는 걸 사용해서 나노 입자가 물을 튕겨냅니다. 옷에 들어간 나노 입자는 먼지를 녹이고 미생물을 죽여서 옷을 절대 빨 필요가 없어지죠. 빨래를 영원히 안 해도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게다가 이 기술은 의료용 가운이나 군복에도 적용돼서 감염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빨래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2060년까지 우리가 없애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를 에너지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사회 전반에 널리 도입되고 핵융합 발전에서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화석 연료 시대가 마침내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2065년에서 2074년엔 나노기술 5이 멋지다고 생각했다면 다음 10년엔
피코 기술을 마스터합니다. 이건 나노 기술보다 1000배 더 작은 기술이에요. 과학자들이 전자 내부의 에너지 상태를 조작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개별 원자의 구조와 특성을 바꿉니다.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물질이 탄생하죠. 어쩌면 이 새로운 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칩이나 슈퍼컴퓨터를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능의 기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2065년까지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행입니다. 이 시기엔 의료 분야의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3D로 새 신체 부위를 프린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줄기세포로 몸을 젊어지게 만들고 유전자 편집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과 다른 방법들을 결합하면 의료 분야가 사람들을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더 오래 살게 도와줄 겁니다. 심장이 고장나면 새 심장을 프린트하고 간이 손상되면 새 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노화는 더 이상 불가역적인 과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2075년에서 2084년 사이 2070년대 후반이 되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완료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천연가스 발전의 마지막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죠. 전기차가 모든 곳에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휘발유 차량은 빈티지 장난감으로 여겨질 거예요.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전지가 초고 효율이 됩니다. 효율이 너무 좋아서 작은 태양광 패널만으로도 집 전체를 돌릴 수 있게 되죠. 기술은 우리 인간의 몸도 최적화시킵니다. 인공장기, 초시력과 초청력을 위한 생체 눈과 귀, 지능을 향상시키는 임플란트까지 인간 2.0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우수해집니다. 설계에 의해 더 똑똑해지는 거죠. 뇌에 칩을 심으면 언어를 즉시 배우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순식간에 풀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우주로 가는 새로운 방법도 찾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하겠죠. 세상에 우주 로켓이라니. 그건 2024년 방식이었다고. 대신 우주 엘리베이터를 갖게 됩니다. 지상에서 대기를 통과해 지구 자전과 동기화된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이 필요한데 아마도 다이아몬드 나노실 같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질 겁니다. 2085년에서 2094년으로 가면 기후 변화를 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십 년 동안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계속 상승합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게 되는데 동계올림픽, 스키, 아이스하키의 작별을 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가장 작은 걱정일 수 있어요.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들의 숫자는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이미 70% 감소할 것이고 내륙 북극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곰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할 겁니다. 하지만 탈멸종 과정을 알아냈기 때문에 미래의 북극곰을 다시 데려올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유전자 지도 작성과 유전자 편집을 사용해 멸종된 일부 동물의 배아를 만들었거든요. 다음 50년 안에 과학자들은 이 배아를 밀접하게 관련된 종에 이식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 지구 역상 처음으로 멸종에서 벗어나는 길을 갖게 됩니다.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거죠. 매머드, 도도새, 태즈메이니아 타이거 같은 동물들이 다시 지구를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90년까지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남극 서부는 오늘날의 알래스카나 아이슬란드만큼 따뜻해집니다. 시간을 더 앞으로 가면 새로운 풍경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남극의 가장 큰 빙상 중 많은 부분이 녹아 사라지고 인간 정착지가 증가하면서 남극 땅 위에 새로운 마을과 도시 인프라가 건설됩니다. 얼음으로 덮였던 대륙이 인류의 새로운 개척지가 되는 거죠. 2095년에서 2104년 사이엔 대서양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21세기 후반에 이 지역에 거대한 풍력 발전 단지 네트워크가 생겨나는데 세기 말까지 이것들이 우리의 전력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기능이 있는데 날씨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강도를 높이고 모든 기록을 깨더라도 풍력 터빈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레벨 5 허리케인을 레벨 하나로 낮출 수 있거든요. 비워졌던 멕시코만의 일부 도시들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마침내 자연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를 길들이는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80% 이상이 세기 말까지 사라집니다. 벌목, 화재, 농업, 산업이 이 귀중한 자원을 파괴하는데 그 결과 이 숲에 살던 많은 동식물 종들이 멸종하고 이곳을 집으로 삼았던 원주민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던 이 거대한 숲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순간이죠. 빠른 세계화와 상호 연결성은 언어의 멸종도 초래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었지만 2100년이 되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단 3가지 언어만 남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언어들과 그 안에 담긴 문화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2105년에서 2115년 사이 2100년대까지 살 수 있다면 유전공학이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당신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2세기 초반에 우리는 식물의 핵심 요소를 인간 세포에 통합할 수 있게 되는데 일부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새로운 능력을 주게 되죠. 어떤 요소냐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태양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자체적으로 당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거죠. 햇빛만 쬐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인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인간은 또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기억을 포함해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기술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계는 컴퓨터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불멸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서 끝없는 삶을 살게 되죠. 2115년에서 2124년 사이 22세기가 시작될 무렵엔 AI가 모든 사회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AI와 결합한 인간은 훨씬 우수한 인지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인간 AI 하이브리드는 인간의 감성 지능과 AI의 지적, 분석적 슈퍼파워를 결합하게 되죠. 이로 인해 AI와 결합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하나로 묶는 대신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달과 화성의 연구 정착지를 갖게 되고 태양계의 가장 먼 곳까지 탐험하며 가스 거성, 카이퍼 벨트와 그 너머로 임무를 보냅니다. 소행성에서 광물과 금속을 채굴하게 되죠. 결혼하는 커플들은 결혼식 장소를 달에서 할지 붉은 행성에서 할지 고민할 겁니다. 한 곳에서 결혼하고 다른 곳에서 신혼여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우주여행이 해외여행만큼이나 흔한 일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은 끔찍한 저점과 놀라운 고점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는 변형됩니다.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종들이 멸종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시에 인간은 AI와 결합해서 탁월한 초인간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주를 정복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한 다음 날씨를 길들이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엔 우리의 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멸종시킨 종들로 지구를 다시 채울 겁니다. 당신이 젊다면 단단히 준비하세요. 앞으로 100년은 거칠고도 놀라운 여정이 될 테니까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